발표할 PD 한나경 인사드리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제품 경험을 해보세요. 어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러나? 그러면 우리 이게 왜 좋은지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도 MBA를 듣고 또 각자의 스폰서님들과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지금 이 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 뭔가 액션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되는 것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건 거죠. 결국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비즈니스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첫 번째 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점검하는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품 경험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이 액션 노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괜히 혼자 나가서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절한 HMD는 액션 노트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놓이시죠? 그리고 나갔다 와서 내가 스폰서와 점검을 받는 것이 바로 거절의 원이에요. 거절의 원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액션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내가 거절되었을 때 그 거절을 어떻게 지혜롭게 차후에 번복되지 않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내가 놓치지 않은 건 무엇이 있나라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 복귀하는 일이 훈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액션 노트와 거절의 원 강의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이 훈련을 차근차근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에요. 우리 일은 훈련이다. 똑같다. 군대를 가도 훈련을 받고 이 메라테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훈련을 마음을 내어서 하는 거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액션 단계에는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1대1 미팅. 1대1 미팅이 일단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2대1 미팅 그리고 스폰서와 함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의 시간을 갖고 그분이 시스템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후속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후속 관리를 통해서 어머나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슬금이 들기 시작하면 그녀가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게끔 함께 여기 HMD 그룹 식구들과 함께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쳐가는구나. 1대1 미팅하고 2대1 미팅하고 그리고 초대하고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잘 익어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스템에 딱 안착되어서 시스템 안에 늘 이렇게 화면을 켜고 있는 분들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을 볼게요. 시스템은 그럼 무엇인가? 제가 방금 시스템 이야기를 했는데 시스템은 결국 매뉴얼이다. 아무도 없어도 내가 이 시스템 안에 있다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뉴얼은 단계별 액션 매뉴얼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뉴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단계별 액션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매뉴얼이에요. 우리 매뉴얼은 이게 다예요. 실은.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오호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들어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엔잡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스폰서님과 함께 제가 이번 달에는 여기를 반드시 참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스폰서의 시간을 엄청 할애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뭔가요? 액션 노트.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디에 반드시 이번 달은 참가해서 스폰서와 함께 그리고 HMD 식구들과 함께 호흡하리라 라는 것을 먼저 결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릴게요.
번째, 1대1 미팅, 단계별 액션 매뉴얼의 1대1 미팅입니다. 1대1 미팅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명단을 통해서 스폰서님에게 말씀드렸죠. "저 오늘 이러이러이러한 사람 오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저랑 이야기 나눠요." 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대1 미팅을 여러분들이 딱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경청입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집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일단 듣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한지,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있는지, 가족들이 어떤지, 자녀들은 어떤지,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지, 형제들은 어떤지, 정말 온전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음을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온전한 집중을 그가 어떻게 눈치채냐면요. 내가 그와 눈을 자주 마주치면서 주변의 잡음을 차단시키고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이 마주칠 때 미소를 띠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경청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잘 들었는지 그분에게 확인받고 다시 이야기하는 건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피드백한다라고 우리가 써 놨는데요. 어머,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 얘기를 잘 들어준 거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대1 미팅에서 그에게 작은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공감을 갖는 시간. 나도 그랬어. 그래서 그가 내 이야기와 그의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점들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성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겠죠. "너는 어떻게 사니?" 나는 메나테크라고 하는 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시작하고 조금씩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경청하는 와중에서 살림살이가 요즘 참 빠듯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 나도 참 살림살이가 빠듯했어. 그래서 내가 메인 잡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너도 알지? 그런데 요즘에는 N 잡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나도 이 빠듯한 살림살이를 나중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하는 게 있단다. 바로 메나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의 그 경청의 온도를 기억하면서 "그래? 그게 무엇인데?" 라고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때 그분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피드백했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기게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인제 그 공감의 감정 언어를 가지고 그다음 마이 스토리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마이 스토리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너의 살림살이, 너의 건강, 가족의 건강들 어떤 코드에 이것이 딱 공감된 언어가 걸리더라도 그 공감을 기반한 소재로 내가 마이 스토리를 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랬어." 공감. "나도 그랬어. 나도 참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았어. 나도 그랬어. 갱년기가 되니까 여기저기 참 많이 아프더라. 그런데 아프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했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 정말 중요한 건 건강한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내어 보는 건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HMD 그룹 안에서 많은 분들의 마이 스토리를 나눠 들으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 스토리는 현실 점검과 반드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대안 제시가 무엇인가?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아주 가볍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어? 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너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좀 소개 좀 해 줄래?" 라고 가벼운 요청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정보를 좀 나누어 주면 좋겠어." 하고 "정보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귀띔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현실 점검과 대안 제시가 가장 마이스토리에선 중요하고요.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1대1 미팅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비포된 모습과 애프터 나중의 모습을 이렇게 정보로 같이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엔 내가 예뻤던 모습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그거를 모르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함께 같이 보내주는 것도 참 좋다라고 제가 그분이 만약에 내가 좋아진 것을 몰라볼 때는 그렇게 성의를 갖추어서 보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약속을 잡을 때의 날짜와 장소까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한 다음 주쯤에 만나자. 아니면 뭐 한 2주 뒤에 날 좋을 때 만나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다음번에 맞아. 내가 너가 얘기했던 그거 중에 그거를 좀 준비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게 9월 10 일이야. "9월 10일 수요일 어때?" 하고 콕 찍어서 시간까지 딱 만들어서 그와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그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조그마한 혜택을 "내가 미리 준비해서 나갈 거야."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 주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9월 10일 전에 또 그에게 약속을 전달해 봐야겠죠. 다음 볼게요. 두 번째 2대1 미팅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대1 미팅을 여러분들이 몇 번 가지다 보면은 가질 때 스폰서의 이야기를 많이 좀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안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계기에 있어서 나를 성장시켜 준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준 나의 스폰서가 있는데 나의 스폰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것은 이거였어. 내가 나의 스폰서를 보면서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 '아 저 젊은 나이에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참 좋다.'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감동을 받는 것 같아.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게 바로 나를 표현하는 거라잖아. 내가 이 어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바로 "우리 스폰서를 통해서 내가 참 많이 달라졌단다. 그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를 내서 내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라는 걸로 스폰서 프로모션을 1대1 미팅을 하시면서 나누어 주는 건 거죠. 스토리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 스폰서가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9월 10일 어때? 그때 내가 나를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우리 스폰서도 같이 나올 텐데 같이 만나보는 건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2대1 미팅을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2대1 미팅은 이 1대1 미팅 방금 제가 쭉 얘기했던 거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프로모션 누군가요? 스폰서의 프로모션을 하고 변화된 스폰서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1대1 미팅에서 여러 번의 1대1 미팅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2대1 미팅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2대1 미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역할 구분이 스폰서님과 함께 이미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야기할 때 고객 눈높이에 맞추어서 스폰서님과 함께 이야기가 중심이 돌아가게끔 제가 잘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 주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의 마이 스토리를 스폰서님께서 마이 스토리를 쭉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폰서님은 시스템에 초대를 할 타이밍을 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스폰서님 저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 "아 파트너님은 요때 오늘 만나는 분이 요러요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눠 주면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 요청들을 스폰서님들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파트너님은 요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들을 사전에
미리 해 주시고 2대1 미팅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함께 만나는 그분은 스폰서와 나와의 이 일체감을 아우르고 있는 부분에서 '참 아름답다. 좋다.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아주 유려하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늘려나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가 긍정의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파트너 그날 만나게 된 분이 부정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정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그랬구나. 아 그렇게 느꼈구나. 아유 어쩌니. 나는 참 좋았던 부분인데." 그의 부정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건 거예요. 그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부정의 이야기를 반드시 스폰서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스폰서가 차후에 어떻게 그것을 또 마무리를 잘 지어 나가는지를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고객 눈높이 중심으로 해야 한다. 속도와 용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70대 분이시다라고 하면 70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70대 분들한테 우리가 시스템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좀 불편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 대를 만난다 하면 70대 분들은 그거들에 맞게끔 용어를 사용하고 좀 더 단어를 간결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왜 이렇게 약간 말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은 유머러스한 부분들까지 함께 고객 눈높이에 맞추어서 속도와 용어를 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는 항상 함께 경청한다. 스폰서가 무슨 얘기할 때 그 초대된 분하고 나는 스폰서의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는 데에 집중한다. 스폰서가 마이스토리를 할 때 현실 점검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스폰서님. 저도 그랬어요." 이 정도라는 거죠. 더 이상은 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현실 점검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참하는 정도만 하고 스폰서의 이야기를 길게 말을 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스폰서 "아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저 그때 그렇게 회사를 관두게 되어서 참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라고 할 때 "맞아요 스폰서님. 저도 그랬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스폰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어 동참해 주는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가 어느 타이밍에서 대화를 오거니 가거니 하는 그 대화의 와중에 시스템에 초대하는 얘기를 탁 꺼낼 거예요.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시스템 일정표 제가 아까 보여 드렸죠. 그거를 촥 꺼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 지금 스폰서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은 요기랍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 주는 고런 정도의 센스를 가져져 주시면 스폰서님이 되게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가능하시겠어요?" 아까 얘기할 때 수요일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목요일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토요일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요 시간, 요 시간 어때요?" 마련되어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그죠. 개방형 질문은 "가능하실까요?"라고 물어봐서 그가 "네."로 대답할 수 있게끔 얘기해요. 개방형 질문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예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으로 끌어내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토요일 날 고PD 세미나라고 있는데요. 요 날 함께 오셔 가지고 축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아니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에너지보다는 "네." 라고 이야기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도까지는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로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겁니다. 2대1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체감, 고객 눈높이 중심의 이야기다. 그가 '아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참 좋다.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두 분이서 노력해 주시라라는 거고요.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용어를 속도를 정해 주시면 그가 배려받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초대입니다. 결국 좀 전에 2대1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가 가지고자 하는 거는 시스템 초대라는 거죠. MBA, MSA, 랭크업 세미나, 모교 SBO 미팅, 화요 SBO 미팅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개방형 질문으로 그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대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초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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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하지만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전 관리를 정말 밀착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스폰서가 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초대하는 거고 스폰서는 후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스폰서가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미팅 전에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에 이탈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고 적어도 1주일 전에, 사흘 전에, 당일, 전날 아니면 당일날이면 한 4-5 시간까지 계속 밀착해서 요렇게 쭉 모아 오는 건 거죠. 그래서 그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챙기는 게 고마워서라도 내가 약속한 시간에 시스템에 참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참가해야겠다.'라는 긍정의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메시지를 미리 보내 주시고 강사 프로모션을 해 주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저와 윤지연 사장님께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 박미진 사장님이 이렇게 프로모션 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해 주시면서 성공담들을 한나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단다. 윤지연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캐리어를 가지면서도 이런 곳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또 성공했단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이 HMD 내에 시스템적 매뉴얼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이야. 라고 강사 프로모션을 함께 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전 관리 아까 그 처음에 보여 드렸던 시스템 일정표를 꼭 그분 손에 쥐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줌을 반드시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초대되어서 줌에 들어오거나 줌에 들어올 때는 줌에 미리 들어오실 수 있게끔 잘 들어오실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 주시고 처음부터 줌에 잘 안 들어왔던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MBA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있어요. 지평독도 마찬가지고 준비되는 도서들을 사전에 미리 나눠 주시고 배포해 주시고 비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비용들을 이야기를 안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셨어. 인제 신났다. 인제 뭐 시스템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분하고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감 피드백을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스템에서 속으로 애프터 했는데 또 전화해야 돼요? 또 만나야 돼요? 당연히 만나셔야 돼요. 당연히 만나서 당연히 전화해서 그분이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들어 두셔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단어를 딱 연결해 두었다가 "스폰서님 제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아까 그 한혜경 사장님이 강의하는 거에서요. 뭐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어머, 어머 근데 그 윤지현 사장님이 강의할 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뭘 느끼나요? '아 이 사람의 키워드는 요거와 요거구나. 다음번에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은 피해 가고 요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강의에 초대를 해야겠구나. 그런 강의에 초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2대1 미팅을 한 번 더 만났을 때 요런 포인트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만의 애프터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과감하게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다음번 후속 관리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다음 액션으로 그분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관리, 미팅 전에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사소하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꼼꼼히 해 주시고요.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액션으로 반드시 MBA에 초대되었다면은 1 회차를 들었다 그러면은 2 회차를 반드시 들을 수 있게끔 공감 피드백을 꼭 나누고 그것을 스폰서와 나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소한
들었더라도 내가 듣기에는 대충 사소한 얘기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스폰서에게 이야기를 하면 스폰서는 아주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실오라기 같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다음 액션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요. 자, 액션 노트, 액션 단계에서 자, 네 번째 후속 관리입니다. 후속 관리. 너무 중요하죠. 이분이 "결단했어. 내가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어." 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후속 관리에서 대해서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속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후속 관리를 할 때 이 시스템에도 초대를 하지만 그 이외에 아주 사소하고 아주 중요하고 꼼꼼하고 다양한 것들을 홈미팅에서 이분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홈미팅이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스폰서와 함께 처음에는 둘이서만 시작할 수도 있는 게 홈미팅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그때 봤던 그때 함께 만났던 스폰서님이 오늘은 오신단다. 너무 좋다. 우리 그 스폰서님 통해서 정말 너가 지난번에 애프터 할 때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스폰서님을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에, 세상에. 그때 너가 MBA 들으면서 정말 좋았다고 얘기했던 그 명현 반응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사장님, 그 이야기가 이번에 우리 스폰서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신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또 한번 만나봐서 스폰서님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자."라고 해서 마치 나를 위해서 스폰서님이 시간을 마련해서 내가 편안한 공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배려감을 가질 수 있겠고 가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자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홈미팅은 처음에 그분과 내가 두 사람이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분이 여기서의 안온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기에 초대해 볼 만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지난번에 우리가 명단에서 요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여기 집도 가까우니까 한번 초대해 보는 건 어떨까?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그분이 좀 더 쉽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그분과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홈미팅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사업 난 할 만하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성은 내가 궁금한 거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럼 못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홈미팅은 어떤가요? 쪼끔이라도 궁금한 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때그때의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매주 수요일 날 만나라고 했지만 그분도 일상 다반사라고 해 가지고 나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만나기 어려운" 그래? 그러면은 목요일은 어때? 목요일, 금요일 중에 어떤 날이 괜찮아?" 그죠? "다음 주는 어때?" 이게 아니라 그다음 날로 바로 "목, 금, 어때?" 라고 딱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정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날짜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 일정을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솔직히 처음에 MBA 듣고 MBA SA 들어오면 MBA는 무엇이고 MBSA는 무엇이고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치버는 무엇이고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홈미팅에서 그런 얘기가 왔을 때 "잠깐만. 너가 어치버 하는데 그 어치버는 무슨 뜻이야? 이런 걸 한다? 아 그래.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지름길이구나. 그래? 그럼 잠깐만. 다음번에 만났을 때 너 지난번에 어치버가 무슨 뜻인지 또 기억이 안 나네. 또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죠? 쉽게 쉽게 이 사람이 적응해질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게끔 계속 요렇게 유연할 수 있는 곳이 홈미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관리를 가급적이면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집과 가까운 커피숍에서 홈미팅을 매주, 매주가 어렵다면 2 주에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해내 가는 그 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액션 매뉴얼에서 너무 중요한 후속 관리는 홈미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파트너가 ED를 가고 실버 ED를 가고 여러분들이 골드 ED를 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SED 파트너의 홈미팅에 초청받아서 가서
여러분의 마이 스토리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여러분들의 홈미팅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오셨을 때 스폰서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챙겨 보시라는 거예요. '아유 스폰서가 늘 와서 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그건 내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비즈니스예요. 굉장히 친교의 시간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비즈니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소꿉장난 같고 그냥 동네에서 반상회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거기 안에 점점 파워를 가지고 커 나가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인가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어 B2BC 일반적인 소비자도 만들고 나의 프랜차이즈 나처럼 이렇게 사업할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정말 꾸러미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키워나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주머니들을 눈을 뭉치는 일이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커 나가면서 굴러갈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느새 내가 홈미팅을 하나, 둘 늘려가다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남의 흉보고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내 귀에 안 들려요. 좀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나아지게끔 하는 사람들과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남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는 이제 나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더 먼저 이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어서 정말 달랑말랑하는 그 높이에 손을 뻗어서 내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가는 거에 자꾸 길을 열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럼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하는 내 파트너는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성장할까?' 이런 얘기만 계속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머리가 깨질 듯한 그런 통증 속에서 내가 성장하더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저 또한 아직 이 안에서 이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물론 제가 이 6 년이라는 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파트너가 있고 그리고 그 부족한 저를 끌어주는 스폰서가 있고 그리고 이 성장해 져가는 부족한 저를 이 HMD 그룹 안에서 같이 함께 커가고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은 성장한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못해요. 저는 저걸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오롯이 내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홈미팅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에 하나씩 하나씩 쥐어 주게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홈미팅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분에게 들면 여러분은 정말 잘 해내신 겁니다. 홈미팅에는 순서가 있어요. 막 "어머 왔어요. 오늘 제가 오시면 좀 챙겨 드리려고 물김치도 좀 담궜고요. 부침도 좀 했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마련한 거 안에서도 인사와 소개가 있는 거죠. 처음 오신 분에게 탄력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살고 있는 한나경입니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한나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처음 오신 분은 쪼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수원에 어디 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홈미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 과정을 꼭 자연스럽게 녹여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 사업 소개를 할 때 진행은 처음엔 친근하고 유쾌하고 발표는 그 대신에 막 제품이나 사업에 대해서 막 길게 너무 여기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디서 하면 되냐? 여기. 이 HMD 그룹 안에서 여기에다 초대를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성공하신 사장님들께서 여기서 다 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을 만큼의
딱 광고처럼 제품을 짧고 핵심만 쉽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제품에 대해서 5분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오소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 드릴게요. 아우 10분 길다. 8분 막 이러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 사장님은 이 오소린 드시면서 어떤 게 좋았어요?" 하면서 호기심과 공감을 여유 있게 나누는 거예요. 경험담과 사례를 진정성 있게.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쉽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았던 것들에 대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거죠. 그게 '아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오소린 먹어 봐야겠다. 아 나 정말 엠브로토스 먹어 봐야겠다. 저 사람이 자기가 저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하다 말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렇게 말을 그냥 구슬 굴러가듯이 구르르 구르르 하네. 그게 엠브로토스 덕이라네. 아 나 그 엠브로토스 좀 먹어 봐야겠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홈미팅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굴러가더라도 마지막에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약속했던 두 시간의 시간이 끝났어요.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저희랑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라고 이야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좀 더 편하게 나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네." 하면서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눠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 애프터와 다음 미팅이에요. 그분의 애프터 이야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애프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미팅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즐거웠었는데요. 다음번 미팅은 언제 언제 몇 시 이곳입니다. 저희가 기다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또 잊어버리실 수도 저는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스폰서님이 챙겨 주셔서 제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부업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어요. "다음번 미팅은 언제, 언제, 언제입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끝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애프터를 듣는 것과 다음 미팅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스폰서랑 같이 계속 훈련하세요. 음. 다음은 마지막 시스템에 안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죠? 후속 관리 홈미팅을 막 3 개월, 4 개월 이렇게 하면서 그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스템에도 들어오고 홈미팅에도 들어오는데 그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성의가 고마워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자 해야 하고 이러는데 이 시스템에 안착을 딱 해서 그가 꿈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초대를 하는 데 있어서 눈빛이 달라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게 시스템에 안착되는 타이밍이에요. 얘기 한번 나눠 볼까요? 시스템에 안착은 성공의 8 단계가 적용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홈미팅을 통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게 "자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에스트로를 통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꿈들이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턴 그런 꿈이 사라져 가지고 제가 그냥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픈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꿈이 생겼답니다." 하면서 그 꿈들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그분도 자기 꿈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끌고 나가면 그분이 "맞아요. 저도 이런 꿈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가능해요. 제가 여기 안에서 저도 '그게 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꿈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다 다가오고요. 그 꿈이 되니까 정말 아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가 지원하는 그런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면
좀 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엄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면 이분들도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너무 그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분의 가까운 꿈 이야기들을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50만 원이 생겼을 때요. 보너스로 50만 원이 받아들여졌을 때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50만 원을 받았을 때 내가 했던 것들을 생각해 되뇌어서 그것을 마이스토리로 풀어보면 그분도 맞아. 나도 그거 하고 싶었지. 지금 내가 당장 50만의 여윳돈이 없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고 사는데 그래 맞아. 이 딜을 달성하면 50만 원, 60만 원의 보너스가 나온다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지.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와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을 정말 잘 담아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장님 그때 그거 되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딸하고 손주, 손녀 이런 거 해주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그 손녀 대학 갈 때 아니면 손주 고등학교 갈 때 노트북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새로 탁 안겨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가까운 데서 가능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어느 순간 탁 눈빛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우리는 꿈 이야기, 목표, 내가 가까운 내가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동안 집중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가까워질 때 그의 눈빛과 그의 이야기에서 힘이 탁 들어가는 시기가 와요. 그때 이제 여기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눈빛을 딱 눈치채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시는 그 SED, 뉴 SED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시간 관리 매트리스를 써봅시다. 사장님, 아침에 대기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꼭 쓰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뭔가요? 혹시? 그러면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어요. 짤 있잖아요. 짤을 1시간씩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하는. 맞아요. 저도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줄여서 요런 것들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 시간에 가능하다면 저도 그 시간에 시간을 비워보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결단하는 거에 맞춰서 결을 같이 해주는 건 거죠. 저는 진짜 제가 파트너분들을 이 사람이 정말 결단하고 이분을 정말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시점이 되면 저 막 그분 집에 가서 자고요.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분 옆에 보면 밀착했었거든요. 그럼 그분이 와, 이렇게까지 나한테 나의 꿈과 나의 목표에 스폰서가 힘을 기울이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 부담감도 가지고 그렇지만 부담감과 책임감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 때는 그분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와 함께 나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도 조정을 해 나가는 건 거죠. 그 정도의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단 상담, 초대 훈련을 하는 거죠. 거절의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의 원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후속 관리, 홈미팅으로 하시고 상담, 관계 유지 기반과 복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은 뭐니 해도요, 관계예요. 저도 참 이게 서툰 사람이었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어서 정말 많은 파트너를 잃어보기도 하고, 많은 파트너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내가 이게 아킬레스腱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그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갈아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파트너들이 더 알아주고 스폰서가 정말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쑥스러웠지만 너무 쑥스러웠지만 죄송했지만 기다려준 스폰서한테 참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회복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우리 스폰서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폰서와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폰서가 성공하는 그 발자취를 배워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HMD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는 유형의 사장님들을 보면서 난 저 모습은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것들을 계속 눈으로 지켜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꿈 시스템에 안착하기 위한 건 꿈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셔야 한다는 거. 저 사장님의 꿈 이야기 지금도 기억해요.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꿈이 제 꿈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관계 안에서만, 좋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그 좋은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니다. 싸울 때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땡기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내가 부정으로 가졌던 마음들을 긍정으로 바꿔내는 그 힘이 결국에는 상담의 기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상담은 우리에게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정을 가져봐야 내 사업이 절대 잘 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스폰서랑 얘기를 하다가 욱 해가지고 아니 그게 하다가도 스탑해요. 이게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되지. 이게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맞아요. 다시 얘기를 또 하는 건 거죠. 그런 것들이 수만 번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 사람의 잘못이었다가 이제는 내 잘못이 더 크고 '아 내가 여기서 흥분하지 말아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받아들이고 '가자.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아는 내가 그들을 기다려 주자.'라는 생각들로 그 스폰서와 끊임없이 상담들을 끌어나가는 거죠. 부정이 나의 마음가짐의 부정이 하나하나 긍정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관계 회복이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안착에서는 외적 자세, 내적 자세, 프로페셔널 모습, 꾸준한 실행력, 자기 관리와 건강 관리 너무 중요하죠. 내적 자세, 성공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 관계 중심의 리더십, 윤리 의식과 정직성, 시스템 존중과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자세가 내적 자세입니다.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하는 일이고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거절의 원은 훈련인데요. 이거 한번 빠르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의 점검 체크리스트. 나의 어프로치의 태도를 점검한다. 진심으로 안부나 관심사를 물었는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는가? 설득이나 강요, 느낌 없이 기회를 소개했는가? 나의 이익보다 상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나의 어프로치 태도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고요. 상대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상대가 너무 바쁜 시기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아닌가? 아니었는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내가 접근하면서 얘기했던 게 맞나? 충분한 신뢰관계 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프로치했던 건 맞을까? 이거를 1점, 2점, 3점, 5점 만점에 1점, 2점, 3점을 계속해서 줘가면서 내가 계속 훈련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제안하는 방식을 점검합니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안했는가? 상대에게 향후 어떤 도움이 될지를 설명했는가? 어떤 혜택이 될지, 어떤 이익이 될지를 설명했는가?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는가? 5점 만점에 1점, 2점, 3점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거절 점검 체크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 후의 태도는 어땠는가? 거절에 감정적인 반응 없이 대응했는가? 긍정적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는가? 그리고 대화 이후, 만남 이후의 관계를 이어갈 여지를 내가 잘 남겼는가라는 거를 5점 만점에 1, 2, 3점을 주면서 내가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셀프 체크리스트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과 개선 점검. 거절의 원인을 파악했는가?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배운 점을 기록했는가? 이 거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내가 무엇을 더 훈련해야 되는지를 체크했는가? 그리고 다음 접근 전략을 정리했는가? 다음번 미팅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잘 준비해서 그와의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리했는가? 라는 것을 5점 만점에 1, 2, 3점을 주면서 개괄식으로도 써볼 수 있는 시간을 거절의 점검 체크리스트로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폰서와 거절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나눠보시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점검 질문입니다. 이번 어프로치는 편안하고 배려 있게 다가갔는가? 상대는 나를 과연 어떻게 기억할까? 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PD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션 노트 방금 쭉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하시고 지속한다 그러면 반드시 PD를 외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 순간을 생생하게 파노라마로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한번 이렇게 싹 그려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스폰서가 너무 행복할 것들을 그려보세요. 너무 기분 좋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HMD 그룹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들을 한번 쫙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